강력강 문병일의 똑똑똑 경제. 경제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경제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자, 이코노믹 싱킹. 자, 생활 속의 경제 현상과 관련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왜 우유팩은 사각형이고 콜라캔은 원통형일까? CD와 DVD는 크기가 같은데 왜 케이스의 크기는 다를까? TV는 110V, 220V가 구분되어 있는데 왜 노트북 PC는 전압에 상관없이 쓸 수 있을까? 왜 어떤 차는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어떤 차는 반대쪽에 붙어 있을까? 왜 냉장고의 냉장실에는 불이 들어오지만 냉동실에는 불이 안 들어올까? 자, 이렇듯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그냥 무심코 넘기는 의문들이 참 많습니다. 위의 질문들은 미국 코넬대 로버트 프랭크 교수의 이코노믹 싱킹에서 제시된 것들인데요. 핵심을 꿰뚫는 힘이라는 책의 부제가 암시하듯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시험이건 논술에서도 남들과는 달리 생각하는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개나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2개 이상을 일리 있게 답했다면 여러분은 중급 수준의 경제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진 셈입니다. 자,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디자인, 제품 설계에 관해 경제 원리를 통해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들여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를 푸는 열쇠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비용, 편익 원리입니다. 자, 프랭크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행위든 그에 따르는 추가 비용보다 그로부터 얻는 편익이 큰 경우에만 합리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비용과 편익은 금전이나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시간, 노력, 마음고생들도 비용이고 심리적 가치, 포만감, 보람 등도 편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어떤 선택에 앞서 비용과 편익을 어렴풋이 염두에 두지만 실제 행동이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닌데요. 예컨대 집 앞 상점에서 MP3 플레이어를 사면 5만 원인데 용산 전자상가에서 같은 제품이 4만 원이면 여러분은 어디서 살까요? 차비와 시간을 들여가며 용산에 가서 싸게 살지, 좀 비싸도 집 앞에서 편히 살지에 대한 선택은 그것이 얼마나 급하고 필요하며 가치 있느냐에 따라 비용 편익은 그때그때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 위 질문에 대한 프랭크 교수가 제시한 해설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우유팩이 사각형인 것은 냉장고에 넣을 때 공간의 활용성이 원통형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즉, 모서리 부분에 공간 낭비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콜라캔은 냉장이 필요한데도 왜 원통형일까요? 이는 음료수가 대개 용기에 담긴 채 그대로 소비되기 때문에 손에 잡기 쉬운 원통형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CD와 DVD의 케이스의 크기 차이는 이 제품들의 탄생 과정과 밀접하다고 하는데요. CD는 LP 레코드의 대체물이죠. 사각형 LP 재킷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절반 남짓으로 줄이면 CD 케이스 크기가 됩니다. CD는 기존 LP 진열장에 2줄로 넣을 수 있어 진열장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VD 케이스는 그 이전 세대인 VHS 비디오 테이프와 높이, 너비가 같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는 소매상이나 대여점이나 가정에서 기존 진열장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노트북이 전압에 관계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어디든 들고 다니는 노트북의 용도와 밀접합니다. 만약 노트북에 변압 장치가 없다면 표준 전압 220V를 사용하는 국산 노트북을 갖고 미국에 출장 갈 때는 크고 무거운 변압기까지 챙겨가야 합니다. 반면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국가에 따라
110V 또는 220V 중에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외국까지 옮겨가며 쓸 이유가 없고 수출용은 따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자동차의 주유구가 모두 운전석 쪽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에 주유기가 달린 자동차도 많아 주유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짧아지게 되는 거죠. 주유기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른 비용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위치가 반반으로 나뉜다면 운전자들의 편익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냉장고 냉동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까요? 냉동실이든 냉장실이든 문을 열 때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만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는 문을 여는 빈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 고정 비용이란 의미이죠. 그러나 편익 측면에서 보면 대개 냉동실보다 냉장실을 훨씬 자주 열기 때문에 냉장실에 전등을 달 때의 편익이 훨씬 더 크고요. 물론 냉동실에도 전등을 달면 편리하겠지만 이 경우에 설치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런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일부 값비싼 냉장고에만 냉동실에도 불이 켜지게끔 디자인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의문을 품고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가끔은 상식을 부수고 경제 원리로 모든 것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 번에 꿰뚫어보는 이코노믹 싱킹. 슈퍼마켓에서 교실까지 나를 둘러싼 세상의 복잡한 계산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출발은 경제 원리이지만 현실 속 다양한 의문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평생 즐길 만한 지적 모험이 될 것이라고 프랭크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좀 재미있는 사례를 이 책에서 읽어봤었는데요.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경제학자가 점심을 먹으러 길을 가다가 길에서 $100짜리 지폐처럼 보이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둘 중 나이 어린 경제학자가 지폐를 주우려고 몸을 구부리자 나이 든 경제학자가 그를 말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100짜리 지폐일 리가 없네. 젊은 경제학자가 물어봅니다. 왜죠? 만약에 $100짜리 지폐라면 누군가 벌써 주워갔겠지. 자, 눈먼 돈은 없다는 원리죠. 자, 쉽게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아무도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 그랬듯이 미래에도 노력, 행운, 검소함, 재능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 보이는 기회는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